네, 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누리꾼의 58%는요, 올해 추석 귀성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1위는 바로 부모님 용돈이나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2위는 친척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결국 집에서 쉬거나 여행 갈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이 싫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잘 마무리하시길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실적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에 그 매출 인식할 것보다 하반기에 매출 인식이 상당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상당폭 좀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이고요. 지금 내년도 올해 이제 그 실적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퍼가 지금 4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낮고 있어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의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일단은 좀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도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STX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8월 19일 날 75,400원 찍고 지금까지 며칠 동안 연속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낙폭 과대의 개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이 오늘 오면은 매수가를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6만 원 일단 드립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바로 반전이 나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이 안 오면은 조금 가격 유도를 주고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6만 5천 원만 목표가를 잡았어요. 하지만 요거는 도달하면서의 강도에 따라서 수정을 좀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손절 기준가는 57,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8월달 재정위기라든지 미국 시중 등급 강등 때문에 이 카프로락탐 화학 쪽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도 좀 증가했던 것이고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원료가 되겠죠. 사실 이제 카프로락탐 원료가 이제 벤젠이나 암모니아 이런 건데 이런 나프타 가격 자체를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카프로락탐의 변동 마진을 실적 증가시키면서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쿼터 같은 경우도 실제 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지금 3쿼터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한 620억 정도 나오면서 계속적인 실적성이 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기관화 종목입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이 흔들링하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약간은 외국인도 약간 발을 담그는 모습이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꺼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33,600원 어제 종가가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가격도 한 3만 원에서 32,000원 상당히 좀 응축된 흐름을 보였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계열의 음반 및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이 멜론을 통한 음원 콘텐츠 서비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MP3 그 노래 다운받는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금 쪽하고 투신 쪽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기금과 투신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요런 그 투신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상승폭이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예를 들어드린다면 어제 오텍이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그 전날 같은 경우에 6%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다음날 이렇게 양은양 패턴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 로엔도 마찬가지로 오늘 쪽에서 그런 급등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종목, 담지 못했던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STX 조선해양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요. 국내외 사업장의 수익성 개선 중이고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500원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네오이즈 게임즈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 저종을 통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 하시면서 추천하셨는데요. 매수가는 6만 원, 그리고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카프루를 들고 오셨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도 매수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36,15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역시 단기 종목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로엔 들고 오셨는데요. 매출의 대부분이 멜론을 통한 음원 콘텐츠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 기금과 투신 쪽에서 매수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목표가는 16,7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이어서 동양종금증권 김진웅 연구원의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총 3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기관의 매수도 꾸준한 종목이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하반기 광고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뉴스와 함께 관련 종목 2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CJ E&M과 스카이라이프입니다. CJ E&M 목표가 1차가 55,000원, 2차가 6만 원이고요. 스카이라이프 목표가 1차가 32,500원, 2차가 35,0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때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목요일장의 뜨거운 종목을 확인해봐야 할 텐데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만나봅니다. 최근 들어서 8월달 초죠. 급락 국면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그 회복세가 강하게 빠르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9,500원대죠. 5일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현재 만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국면이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500원대 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 에너지 응집 과정이 거친 이후에는 단기 전고점대인 11,000원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점진적인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원대 중심으로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9,500원대 중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한다면 9,000원대 또는 21선하고 5일선의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소모품 제품을 어느 정도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라도 계속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의 흐름 여지없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체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역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다시 한번 추세는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이 오늘장 2.8%대 상승을 하면서 14,6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경신을 위한 재차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신고가 부분인 17,000원 라인을 잡고 투자하신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국면에서 코스맥스의 경우는 실적 호전이라든가 성장성은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15,000원대 전후에서 한 2개월째 등락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거래량만 뒷받침돼주면서 한번 활력이 붙는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대 18,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가 갱신 종목군들의 특성은 한번 상승하면은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경우 5일선과 21선이 밀집되어 있는 16,000원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기간 조정 내지 일시적인 하락 국면이 전개된다면 61선이 현재 강한 정배 상승 국면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14,000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사다 보니까 기관까지도 좀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업종과 그리고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수급에 대한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을 멈추고 재차 V자 반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수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V자 반등에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 207,000원 라인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4만 원대도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는 22만 원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그리고 안전한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18만 원대 내려온다고 하면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가격대로서 책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5만 원대죠. 5만 원대에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미흡한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7, 80만 주, 1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활발히 전개될 때에는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대, 좀 더 크게 본다면 한 정고점대인 5만 7, 8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은 적당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화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명식 전문가가 함께했는데요. 먼저 CJ ENM입니다. 이 게임 유통업체로도 분류되는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요새 양호합니다.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 2위는 현대차입니다. 프리어닝 시즌의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 22만 원이고요.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은 YG원입니다. 이 절삭 공구를 만드는 유명한 업체인데요. 실적 성장세 지속 가능성 보면서 어닝 시즌 노려봅니다. 목표가는 17,000원이고요. 마지막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네오이즈 게임즈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일양약품, 한국항공우주는 그대로 보유하십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4종목이 그대로네요. SK, 현대산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케미칼 들고 계시고요. 전략 또한 손대신 건 없습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3종목을 보유 중이신데요.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이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요.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역시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롯데, 미도파, 셀트리온 모두 투어를 보유 중이시고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3종목 그대로죠. 호성, 영원무역, 인피니트 헬스케어 담겨 있고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기아차, 리드코프, SK 담겨 있고요. 전략 손댄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겠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퀴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으니까요. 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 가운데 심기원 전문가의 종목이었습니다. YG원이 장중에 9%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추가 대응 전략은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YG원이요,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에 와서는 조금 주춤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어닝 시즌을 노려보자 하셨으니까 아직도 매수 기회로는 늦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좀 기대감이 컸지만은 사실은 장중에는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YG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 실적이 강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하면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또 시장이 만약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G원도 대표적인 그런 실적 호전주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계 업종 내 그러한 소모품, 부품 업체 중에서는 역시 경쟁력 부분은 상당히 우위에 점해있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감
기대가 컸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에 만족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는 3분기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YG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세 상승의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00원대에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재차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또 10월달 들어서는 다시 한번 진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써 9월달, 10월달 가장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렇게 좋은 종목은 더 끌고 가신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욕심을 좀 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YG원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기원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고액 과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센티비에서 항상 단기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데, 어제 주셨던 그 하이마트가요, 어제 물론 목표가 도달했지만,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거의 잘하셨다면 10% 수익률도 단기적으로 거두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소감과 각오할 말씀 들어볼게요. 항상 단기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 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략을 아침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손절가라든지 목표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하이마트 아쉽게도 전화 연결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75,000원 이상 가격을 주면 매도하시는 걸로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계속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하루 타이밍을 좀 하루 정도 빠르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종목이 노엔이었죠. 그래서 내일 쪽에서 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한번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모만큼이나 겸손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원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홍희진 팀장님을 대신해서 이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과외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공부할 내용 불성실 공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죠. 불성실 공시. 네, 불성실 공시 전에 이제 공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제도는 상장 기업이 현재 기업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성실 공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어떤 것이냐면 공시를 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 불이행, 그리고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 번복, 그리고 기존 공시 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성실 공시의 세 가지 유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개념 정리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래소에서는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 벌점이 4점 이상 그 벌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성실 공시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벌점 1점씩 계속 누적이 되는데 벌점이 4점 이상 누적이 되게 되면 1일간 하루 정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리 종목 지정 및 그리고 상장 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근데 그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부가 벌점이 4점 이상 되게 되면 이 중 3점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점당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점당 200만 원 정도 곱하게 돼서 3점 곱하기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과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하루 정도 매매 거래 정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납부 기한이 주어지고요. 하지만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매 거래 정지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성실 공시 지정이 이익이 있으면 7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까지 들어봤는데 그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요. 표정이 조금 불성실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풀어지면서 이제 복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잠깐
네, 쉬는 타임을 가져봤고요.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요. 그렇다면 이 공시 내용을 100% 다 신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일단 공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기업의 양심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내용 자체를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그 종목을 접근하실 때 어떤 그 모르는 종목보다는 기업 공개가 잘 되는 코스피 시가 종목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대형주 위주로 조금 네.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불성실 공시법인 그 어떤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그 투자 현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실 때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대박을 노리는 어떤 그 모르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아시는 기업 그리고 공개가 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현재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은 얼마나 되나요? 네, 불성실 공시법인 같은 경우에 최근 8월 23일까지 한번 네. 누적된 기업 수를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130개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주소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icosta.krx.co.k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네. 그 상단에 투자 유의사항 배너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배너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최근에 어떤 그 불성실 공시법으로 지정된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불성실 공시법인,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죠.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놀러오신 분. 닥터스타님 놀러오셨네요. 최근 꾸준하게 이름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해피스타님께서는요. 오름세를 타고 있는 요즘 정말 즐겁습니다. 이 행복 곧 끝나진 않겠죠 하셨는데 오늘 코스피가 6거리 일찍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제자리에서 마무리가 돼서 아쉬웠는데 이러한 행복 제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명 핑크세상님께서 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에 선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8월에 수익 본 거 여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8월에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수익 잘 보셨나 봐요. 생TV 열심히 시청하셨나 봅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이벤트, 피서지 공개하기 이벤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필명 노랑이님께서요. 저는 지난 여름 삼척에 갔다 왔어요. 물이 깨끗해서 해수욕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피서지 이벤트 응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랑이님과 그리고 앞에 글 써주셨던 두 분 있었죠. 총 세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었죠.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상승이었습니다. 장중에는 1930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 제자리 0.5포인트 오르면서 1880.70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필명 에이소리님께서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셔서 약속했던 대로 심기원 전문가 그리고 정윤성 전문가가 집필한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 시간 함께 썼던 이벤트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와그라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